두 번째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였던 겁니다. 이때는 배에다가 육군까지 실어가지고 마라톤이라는 지역으로 상륙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마라톤의 유래가 나왔다 그러죠. 우리가 아는 유래는 뭐죠? 이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병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아테네까지 달려가게 해서 승전보를 전했다. 그래서 그 병사가 죽었다. 그로부터 마라톤 유래했다더라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42.19의 진실이잖아요. 근데 그 진실은 진짜 뭘까요?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. 아테네는 직업적 장거리 주자인 필리피데스를 스파르타에 전령으로 보냈다.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몇만 명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상륙을 했어요.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. 그래서 스파르타한테 도와달라고 장거리 주자 240km를 달려가는 장거리 주자를 보냈어요. 근데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축제 기간이라고 군사를 못 보내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받습니다.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? 이 필리피데스는 또 240km를 달려온 겁니다. 그리고 왕복 480km잖아요. 이 정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정도면 죽을 만하죠. 물론 페이피데스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. 그런데 페이피데스가 40km를 달린 게 아니라는 게 진실이죠. 어쨌든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세력 간의 전투가 기원전 49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럼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? 당시에 아테네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는 이 밀집 중장 보병들이 싸우는 전술이 개발이 됐어요. 근데 당시 페르시아는 이런 전술이 없었어요. 중앙에 중무장 보병이 있고 양쪽에 기병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기병은 별로 없었고 긴 창을 든 중무장 보병이 상당히 전투를 잘했던 거예요. 특히 아테네가 군사들의 훈련을 잘해가지고 페르시아 육군과 싸워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런 전술이 없었던 거예요. 대략 아테네군은 한 6천 명 정도 됐고 페르시아군은 한 2만 명 가량 됐다는 거예요. 2만 명과 6천 명이 싸워서 6천 명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중장 보병 팔랑크스 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. 페르시아 측은 6,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 측은 192명만이 전사했다. 대단한 성과죠.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 죽은 192명을 물론 화장을 했겠죠. 화장을 하고 나머지 부장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스나 터키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봉분이 있는 무덤이 이렇게 마라톤 평원에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페르시아가 여기서 한 번 싸우면 졌다고 모든 병사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. 육지에서는 비록 졌지만 해군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온 곳을 돌아서 아테네로 공격을 할 태세를 갖췄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는 비록 이겼지만 아테네가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남아 있었던 6천 명의 보병들 전원이 40km를 달려가게 돼요. 물론 여기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병들은 장갑을 다 벗어던지고 창과 방패는 노예들이 들고 이 시민 병사들은 그냥 달려갔겠죠. 그러니까 페이피데스라고 하는 장거리 주자가 40km를 달린 게 아니라 아테네 병사 거의 전원이 40km를 달려갔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죠. 그리고 여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밀집 대응을 딱 구성을 했죠.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싸울 의지를 잃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전말이 되겠습니다.